오늘 빅보드에선 수많은 팬들이 울었어요. 네. 저도 울었습니다. 작년 12월 2일에도 우리나라가 16강에 가서 울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오늘 12월 2일에도 울었습니다. 수원 언제나 우린 너와 함께해. 수원 언제나 우린 너와 함께해. 그 K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FA컵 최다 우승, 그리고 또 이제 리그컵 최다 우승에 빛나는 수원 삼성이 최종전에서 무기력한 경기력 끝에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강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비단 이번 경기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은 조금은 마지막에 좀 투지를 보여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한 단적인 경기여서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수원의 문제는 이번 시즌 전체에 걸쳐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제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골룡포자 네가 뭔데 수원에 대해 얘기를 하냐라고 조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2002년에 수원 삼성 직관을 처음 가서 올해로 22년째 수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나 오래 봤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15경기 이상 직관을 하면서 수원을 봐왔는데, 제가 15경기 중에 이번 시즌 수원의 승리를 본 건 단 2번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그래도 한 3번은 이겨야 되지 않나요? 15번을 갔는데 3번, 4번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번 이겼습니다. 자, 시즌 초로 돌아가 볼게요. 시즌 초로 돌아가 보면 K리그 1팀 12개 팀 전부 다 해외 전지훈련 갈 때 수원만 유일하게 남해에서 국내 전지훈련 했습니다. 네. 그래 놓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그러면 굳이 나머지 11개 팀이 왜 해외로 갔겠습니까? 시즌 초부터 그렇게 삐그덕 됐던 게 그리고 보였고, 이제 그리고 그거의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그 해외로 나가면은 이제 거기서의 평가전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다들 이제 만약에 코로나 기간이라던가 뭐 이럴 때 다들 이제 남해로 전지훈련을 가면은 거기서 이제 자체적인 평가전들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네. 다른 팀들 다 나갈 때 혼자 남으면은 그럼 평가전 가지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대학팀이라던가 뭐 이런 데랑 이제 평가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상적인 준비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전북 현대, 울산 현대 유럽팀이랑 할 때 수원 삼성은 대학교 팀이랑 연습 경기했습니다. 그렇죠. 전지훈련에서. 그러니까요. 다 나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경쟁력이 갖춰질래야 갖춰질 수도 없고, 저는 더 화가 났던 건 K리그 미디어데이, 3월 1일에 열렸던 미디어데이 때 제가 갔었는데, 모든 팀에서 강등팀 예상으로 수원 삼성을 꼽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감독이었던 이병근 감독님과 이기재 주장, 우리 이기재 선수가 그냥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인 게, 저는 그때도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모두가, 모든 미디어나 모든 거기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수원 삼성을 강등권으로 지목을 했고, 그게 또 현실화가 되니까 이번 1년은 정말, 올해 1년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근데 비단 올해만 참담했냐? 작년에도 저희 강등 플레이오프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수원 삼성은 어떤 의미에선 수순을 밟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수원 삼성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 거는 이제 모기업이 제일기획적으로 이제 넘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래도 수원 삼성이 계속 좋은 성적들을 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순위가 K리그에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게 쌓인 게 이제 터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수원 삼성이 버틸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래도 유스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버텼지만은, 저는 또 그것도 약간은 수원 삼성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속칭 말로 해서 블루웨이라고 해가지고 리얼블루. 리얼블루 정책. 네. 그래서 과거의 주장이었던 선수들한테 이제 감독을 맡기고 이러면서 뭔가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나의 색깔 안에서 팀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 그냥 어떤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조금은 해나가는 형태, 그리고 조금은 방패막이를 내세우는 그런 느낌의 형태. 사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염기훈 감독을 갑자기 거기가 방패막이로 내세운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뭐 염기훈 감독이 그 힘든 와중에도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살리긴 했어요. 또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진짜 진심으로. 그랬는데
결국은 강등되니까 염기훈 감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할 때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수원 삼성 팬들이 울기도 했다라고 네. 하고요. 제가 현장에서도 눈물을 꾹꾹 참다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던 게 염기훈 감독 대행이 마이크를 잡고 울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데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염기훈 감독 대행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시즌 그것도 막판에 갑자기 잡아가지고. 아니 2010년에 팀 와서 한창 어려울 때도 중동에서 거액의 오퍼가 들어왔어도 수원에 남았던 사나이고 수원에서 13년 동안 뛰면서 수원에 헌신하고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준 선수한테 감독 대행을 맡겨달라 하고 결국 팀은 강등되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당연히 감독 대행인 염기훈 선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마이크를 잡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레전드를 떠나보내야 하는 게 저는 수원 팬으로서 굉장히 분통이 터집니다. 진짜. 네. 비단 염기훈 감독 대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레전드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날렸습니까? 그렇죠. 박건아, 이병근, 서정원, 이인생, 윤성효 다 우리 선수로서 수원 삼성의 레전드들을 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감독대가 가장 좋았다는 것도 참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박건아 감독님 잠깐 오고 네. 뭐 아침 8강 가고 전반기 3위로 마치면서 그때 잠깐 반짝했던 기간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레전드 박건아 감독도 욕을 먹으면서 비판을 받으면서 보냈고 또 이병근 감독 수원 삼성 선수로서 초레전드 선수거든요. 300경기 이상 수원에서 뛰었던 선수를 또 버스를 막아가면서 욕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얼블루를 타파하고 데려온 감독이 김병수 감독. 근데 김병수 감독도 시즌 끝나기 7경기 전에 경질하면서 감독 대행으로 내세운 게 우리의 레전드 또 염기훈 선수. 저는 이 수원 삼성 프런트, 이 구단의 이런 선택에 조금 팬으로서 납득이 잘 가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팬들 역시도 네. 이번 경기 도중에 이제 그 오모 단장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오늘 현장에서도 가장 많은 이름이 불렸던 게 그 단장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렸고 분데스리가에서 강등을 오래 안 당했던 함부르크나 샬케도 어쨌든 또 최근 10년 안에 강등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샬케 강등됐을 때는 그 샬케 선수들이 막 팬들에게 쫓기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하고의 더비 매치에서 패하고 네. 이제 무스타피가 쫓겨나고 콜라시냐게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공교롭게 둘 다 아스널 출신이네. 예. 네. 오늘 빅보드에서도 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팬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그 1층 구역에도 막 팬들이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좀 보는데 마음이 좀 속상했습니다. 예.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수원 삼성이 강등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과연 나아질 게 있을까라는 솔직히 의문이 가장 크게 듭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수원 삼성이 강등 플레이오프 가서 굉장히 힘겹게 안양을 꺾고 간신히 일부에 잔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겨울 이적 시장에 별다른 선수 보강도 없이 그대로 기조를 이어가면서 역시나 1년 만에 또다시 강등 이번엔 플레이오프도 못 갔어요. 심지어 그렇죠. 다이렉트 강등을 맞이하면서 오늘 경기가 끝나고 전광판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전광판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재창단하는 심정으로 팀을 다시 꾸리겠다. 이준 수원 삼성 대표이사도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에 강등 플레이오프 갔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강등이 돼야 재창단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작년에 강등 프로에서 강등의 코앞까지 갔을 땐 대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강등이 된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에 K리그2에서 1년 만에 과연 승격을 이뤄낼지 승격까지 얼마나 걸릴지 지금 팬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또다시 팀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건 수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유스풀 자체는 괜찮으니까 2부 리그에서 팀을 잘 만들어서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의 소신 발언을 말씀드리자면 메탄 소년단이라고 불리는 메탄고 출신의 유스들이 잘 되는 것도 수원 삼성 구단이 A급 선수를 더 이상 영입하지 않고 좋은 선수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그런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고
없는 자원 속에서 뽑아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메탄고 출신의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04년생의 김주찬, 지난 시즌에 01년생의 오현규, 그 지난 시즌에 02년생의 정상빈, 갓 데뷔한 신인들을 소년 가장처럼 매 시즌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년 잘하면 또 대승적인 차원에서 유럽에 보내주고. 제가 공격 자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정상빈 선수 잘했잖아요. 21년 시즌에. 그렇죠. 바로 또 보냈습니다. 유럽에.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시즌 또 터진 선수가 오현규 선수. 예, 그렇죠. 또 보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쳤죠. 그러면서 멱살 잡고 잔류를 견인을 했었죠. 네, 제가 알기로는 300만 유로의 셀틱으로 보냈습니다. 꽤나 큰 이적료를 발생시켰고. 그렇죠. 사실 그가 판매한 것까지는 그렇다 손 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적료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자, 저는 그 이후에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선수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데려온 선수가 강등됐던 성남의 뮬리치, 사실상 강등됐던 팀이다 보니까 이제 2부 리그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2부 리그 안양의 아코스티, 그리고 2부 리그 안양의 김병준. 계속해서 K1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래도 우리가 좀 납득을 하려면 조금 K리그 1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봤을 때도 2부 리그에서 잘했던 선수라고 해도 어쨌든 2부 리그 출신의 선수들을 계속해서 영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공격진 보강하겠다고 데려온 선수가 웨릭 포포. 웨릭 포포 데려와서 몇 골 넣었습니까?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팀이 하나의 뭔가 철학 아래서 구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자체가 없었죠. 정확합니다. 감독도 벌써 2명이나 경질되는 일도 있었고요. 네. 밀리치 선수를 과연 이병근 감독이 원했을까요? 웨릭 포포를 김병수 감독이 원했을까요? 감독이 원해야 선수를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빅버드에선 수많은 팬들이 울었어요. 네. 저도 울었습니다. 작년 12월 2일에도 우리나라가 16강에 가서 울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오늘 12월 2일에도 울었습니다. 이번 시즌뿐만 아닙니다. 최근 5년 안에 감독들도 계속 여러 번 바꿔가면서, 그리고 사실 K리그는 또 용병 외인들의 또 영향력이 조금 그래도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원 삼성 외인 선수 중에 2년 이상 뛴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매 시즌 외인을 또 갈아치우면서, 근데 그 외인 선수가 수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2017년 조나탄 이후로 있었나? 물론 2019년에 타가트 선수가 있긴 했지만, 그렇죠. 타가트 역시 1년 반 만에 팀을 떠났고요. 그 이후로 영입했던 외인 선수들 전부 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바꿔나갔고, 감독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외인 선수들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비단 운영비가 모기업의 후원이 점점 줄었다, 이걸로 탓을 또 할 수가 없는 게, 수원 삼성이 그렇다고 해서 광주 FC보다 운영비가 적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뭔가 광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발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강등된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참담한 심정이지만, 더 화가 나는 거는 과연 2부 리그에 떨어진 내년 시즌 K리그2에서 수원이 또다시 반등을 해서 승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팀이 과연 빠르게 수습을 해서 다시 반등을 해서 K리그1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내년에도 희망이 있는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과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년에 K리그2에서 계속 응원하실 거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뭐 1부 리그든 2부 리그든 3부 리그든 한번 부르는 영원한 블루다. 당연하죠. 제 피는 파란색이니까요. 네. 그래서 부디 우리 수원 삼성 프런트 분들과 그리고 선수단 분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 분들이 내년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 계속해서 수원 팬들 아프거든요. 그 아프고 상처받았던 수원 팬들의 가슴에 좀 반창고를 붙여주고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는 내년 시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즌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수단 분들, 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프런트만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수원 언제나 우린 너와 함께해. 수원 언제나 우린 너와 함께해.